안녕하세요. 오늘은 삼촌 집을 꼭 사야 됩니까에 대해서 영상 올릴까 합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반드시 사야 됩니다. 반드시. 뭐 이유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주,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 3대 요소지 않습니까? 그 30살부터 60살 그 30년 일해도 노후가 준비되지 않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 없으면은 노후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집은 꼭 사야 됩니다. 제가 20대 때부터 듣던 말이, 그러니까 뭐 한 40년 전이죠. 듣던 말이, 항상 그 집은 남아돈다. 인구도 뭐 그렇고 또 집을 계속 지으니까 저 많은 집에 누가 들어가 살 거냐. 그 수십 년을 그렇게 들었거든요. 지금 현재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. 그 예를 들어서 수도권 주변에 경기도에 뭐 대규모 택지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특정 지역에 그 수십만 평에서 백만 평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택지 공급하지 않습니까? 그 항상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지금도 집이 남아도는데 저 누가 다 들어가서 살 거냐고. 자, 거꾸로 이야기를 드리면은 거기 아파트 건설하는 큰 그 시행사나 시공사 부자들이지 않습니까? 그분들이 저 시장 조사하지 않고 건설을 하겠습니까? 나름 저 시장 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 일시적으로는 뭐 미분양 될 수 있겠죠. 근데 그게 2년, 3년 지나면은 100% 입주하지 않습니까? 어, 그분들은 우리 집 없는 사람들보다 더, 뭐 전문가지 않겠습니까? 그죠? 그 사업 잘못하면 자기 이제 부도 나는데, 그리고 또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그 손해볼짓 하겠습니까? 그죠? 그래서 집은 남아 돌지 않는다. 그것은 항상 이제 집 없는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을까. 그 다음에 또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분들 보면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자기 생각에 무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집 없는 분 아니면은 뭐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사촌이 땅산 배 아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? 그분들이 뭐 집 사지 말아야겠죠.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 식구도 뭐 얼마 안 되는데 50평, 60평 그 큰 평수에 어떻게 사냐고, 청소 어떻게 할 거냐고. 뭘 그런 걸 뭐 걱정합니까? 그죠? 그분들 뭐 돈 많은 분들 뭐 도우미를 부르든지 다 알아서 하시겠죠. 그 여러분들이 돈 많으면 솔직히 벤츠나 제네시스 그랜저 타고 싶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저는 이제 솔직한 게 맞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일본은 뭐 집값 폭락하는데, 아니, 일본 집값 폭락하죠. 그 외곽지의 그 산업도시 수십 년 전부터 하는 산업은, 지금 거의 폐업 상태로 가잖아요. 그런 주변에 그 주택들은 폭락하죠.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뭐 시골이 소멸하고 있으니까 시골집 누가 삽니까? 그죠? 또 외곽지 공단 50년, 60년 된 공단 주변도 소멸하잖아요. 그런데 주택들은 폭락하겠죠. 근데 일본 같은 경우 대도심지는 주택 가격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비교도 안 됩니다. 제가 알기로. 그리고 우리나라 도심지에 어디 주택 가격이 폭락하던가요? 그래 어쨌거나 음, 주택은 그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. 그 우리 기성세대들 있지 않습니까? 항상 그때 살 걸. 그때 누가 거기 살아 할 때 살 걸. 뭐 아니면 그때 대출 받아가 살 걸. 항상 평생을 끌끌끌 그래 이제 세월 보내고 있거든요. 그래 우리 젊은 분들은 음, 뭐 반드시 사야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국가에서 또 임대 아파트, 임대 빌라, 임대 원룸 공급 어느 정도 해주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어쨌거나 우리가 집이 있어야 뭐집 팔아서 노후 자금 안 되지 않습니까? 집을 팔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30평 살다가 24평 낳쳐가고 20평 낳쳐가고 그 다음에는 뭐 어쩌자는 겁니까? 그죠? 그래서 우리는 그 최소한 은수저로 가기 위해서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.
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겠죠. 뭐 삼촌 돈이 없는데. 아니, 돈 없어도 저 카드로 뭐 외상으로 뭐 옷도 사고 하지 않습니까? 또 할부로 차도 사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그 할부로 사다 보면은 결국은 다 갚아내지 않습니까? 그죠? 근데 이제 차 같은 경우는 세월이 지나면은 소멸됩니다. 없습니다. 제로 됩니다. 그죠? 근데 주택은 남아있지 않습니까? 부를 창출해주고. 그래서 주택도 할부로 사시라, 뭐, 은행 대출 받아서 사는 게 할부잖아요. 그죠? 그, 대출 받아서, 그, 반드시 사야 된다. 이거는 뭐, 필수입니다. 필수. 그, 저희 세대 때는 제가 저 6남매거든요. 우리 저 와이프 형제가 5남매인데, 그 11명 자식이 4명을 어떻게 모십니까? 그죠? 풍족하게 못 모시잖아요. 근데 지금 그 우리네 자녀들 우리 집에 한 명, 저쪽 집에 한 명, 예를 들어서 3명에서 4명이 양쪽 부모 4명 모신다는 거는 불가능하잖아, 솔직히. 그죠? 그래서 그러면 또 뭐 어떤 분들 뭐 앞으로 뭐 국민소득이 10만 불 되면은 뭐 잘 살 건데, 아니 10만 불 되면 통닭 한 마리가 30만 원 한다니까요. 결국은 살림살이 똑같습니다. 변화 없습니다. 지금 우리 저 만 불 때나 지금 국민소득 4만 불이지 않습니까? 나아진 게 뭐 있습니까? 그때 통닭 5천 원 하던 놈 지금 3만 원씩 하고, 햄버거 1,000원 하던 게 지금 6천, 7천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데 음, 그 착각하지 마시고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뉴스 며칠 전에 나왔죠. 소매라는 도시에 그 국가에서 뭐 주택을 사면은 뭐 양도세, 뭐 감면, 뭐 특례를 해주겠다. 그런데 사지 마십시오. 그 인구 소멸되는데 사가지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? 그런데 또 현혹돼서도 안 됩니다. 왜냐하면은 그런 데는 살아 하면서 지금까지 그랬잖아요. 국가에서요. 대도시에 집 사면은 사기꾼이고 투기꾼이라고 그렇게 욕하면서 또 이제는 또 소멸지역에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? 절대 그런 데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됩니다. 무조건 대도심지에 사셔야 됩니다. 그 나는 저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데, 아니면 소멸지역에 살고 있는데, 그럼 어디 사야 되나? 대도시에 사십시오. 대도시에 사가지고 그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내가 거주하는 그쪽에 전세 살면 되지 않습니까? 왜냐하면 그 소멸된 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어 봐야 앞으로 미래 가치가 솔직히 없거든요. 근데 대도시는 절대 소멸하지 않습니다. 음. 토지는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 억만 년이 지나도.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어떤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다.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업종이 그 상권에는 맞지 않단 말입니다. 근데 맞지 않는데 굳이 제 상가에 살 필요 없다는 거죠. 제 상가에는 그 상권에 맞는 임차인한테 임대를 놓고, 저는 그 월세를 받아서 제가 필요로 한 그 상권에 가서 누군가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중소도시나 소멸되는 지역의 분들은 그 주택을 도심지에 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